전북 브리핑입니다. 13일 새벽 0시 반쯤 정읍시 시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소방서는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셔 쓰러져 있던 50대 세입자와 초기에 진화하다 발목에 1도 화상을 입은 60대 집주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이 카펫으로 옮겨부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 녹색당이 직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을 향해 지역민은 심한 자괴감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폭행 피해자는 심한 모멸감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5년 전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된 직후에도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언과 폭행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국과 경찰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제주시와 세종시에서 시행됐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의 부담입니다. 라벨을 붙이고 또 컵을 걷는 등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회수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 작은 것부터 하나씩 환경을 보호해 나가야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사인 과학체험 한마당을 고창과 순창, 김제와 무주에서 개최합니다. 과학체험 한마당은 이날 14일 고창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21일 순창 장애인체육관, 다음 달 4일 김제 중앙초등학교 강당과 무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전주 등 10곳에서 진행한 과학체험 한마당에 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원 연구단체인 시민경제플러스가 지난 11일 올해 정읍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정읍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 목표를 비롯해 5개년 경영관리계획과 재정운용 방안, 경영 합리화를 위한 연도별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한선미 의원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민원 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지난달 말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을 상급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각 시군교육청에 특이민원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읍시민회장 수상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정읍시 시민회장 선발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장의 안수용 사단법인 둘레 이사장, 애양봉사장의 왕기성 재경 정읍시민회 사무총장, 농산업경제장의 권혁빈 전 칠보농협조합장을 선정했습니다. 정읍시민회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